여러분, 요즘 대화에 이것 빠지면 섭섭하죠?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시즌2. 저도 지난 주말에 밤새워 정주행했습니다. 셰프들의 현란한 손놀림,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리고 맛을 보며 감탄하는 그 장면들, 보고 있으면 정말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와, 나도 저기 가서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래서 야심차게 예약 앱을 켜보신 분들, 아마 99%는 좌절하셨을 겁니다. 예약이 다 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유명 셰프들의 식당을 예약하는 건 명절 기차표 예매보다 어렵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치열합니다. 심지어 중고 장터에는 예약권을 웃돈 주고 판다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잠깐, 가격표 보셨습니까? 점심 코스가 15만 원, 저녁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여기에 와인 페어링 좀 곁들이면 두 사람이 한 끼에 60만 원, 70만 원이 훌쩍 깨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부딪힙니다. 뉴스만 틀면 뭐라고 합니까? 물가가 미쳤다. 점심값 10,000원도 벌벌 떤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역대 최고를 찍고 커피값 아끼려고 탕비슬 커피 믹스가 동인한다는데 도대체 이 수십만 원짜리 식당들은 왜 없어서 못 파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쓰는 마음의 회로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걸까요? 오늘 쉽게 읽는 경제학에서는 가난하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 끼에 30만 원을 태우는 이 기묘한 대한민국의 양극성 소비 심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슬픈 경제학의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립스틱 효과의 아주 강력한 변종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큰돈 드는 집이나 차를 포기하고 대신 립스틱 같은 작은 사치로 위안을 얻는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30만 원짜리 저녁은 립스틱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절망의 비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도 살기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공식이 있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을 산다. 고통에는 끝이 있었고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2030, 40 세대에게 이 공식이 통합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0년이 걸립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눈앞에서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 물을 저 댐 너머의 호수, 자산 증식, 내 집 마련으로 보내야 하는데 댐이 너무 높아서 어차피 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증발할까요? 아니요. 댐 밑바닥에서 갈 곳을 잃고 맴돌다가 결국 가장 약한 곳을 뚫고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딱 이렇습니다. 어차피 1년 죽어라 모아봤자 2천만 원, 이걸로 서울에 화장실 한 칸도 못 사는데 차라리 오늘 저녁 내가 왕이 된 기분이라도 느끼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게 합리적이려면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안개 속에 가려지니 사람들은 확실한 현재의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과소비가 아니라 어쩌면 살기 위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 특유의 비교 문화와 SNS 경제학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참극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파노플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소비하는 물건을 사면 나도 그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환상을 느끼는 현상이죠. 마치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 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요. 과거에는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샤넬백을 사고 벤츠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비싸죠. 할부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찾은 새로운 대안, 가장 가성비 좋은 상류층 체험. 그게 바로 파인 다이닝입니다. 30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비하면 접근 가능한 사치입니다. 이 30만 원을 내는 순간만큼은 나도 재벌 회장님과 똑같은 테이블에서 똑같은 셰프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본주의 계급장이 잠시 사라지는 마법 같은 3시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증샷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화려한 트러플 요리 사진들. 그건 단순히 나 배불러 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나 이 정도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트렌디한 사람이야. 나 아직 안 망했어.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해외 선진국, 미국이나 프랑스를 볼까요?
거기도 미슐랭 7스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긴 진짜 찐 부자들의 리그거나 평생에 한 번 가는 기념일 장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학생이 알바비 모아서 오마카세 런치를 가고 사회 초년생이 마통 뚫고서 파인다이닝을 가는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을 지우고 자존감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여러분의 도파민을 채굴하려는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 너무 재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정도는 먹어봐야 미식가라는 기준선을 교묘하게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엔 3만 원짜리 파스타만 먹어도 와, 고급지다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식당에 가면 에이, 시판 소스 맛이네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고비용 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디드로 효과가 발동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 사게 되는 현상이죠. 30만 원짜리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트레이닝복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나요? 그 식당 분위기에 맞는 옷을 사야 합니다.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도 필요하고 대중교통 타고 땀 흘리며 가기 싫으니 모범 택시라도 불러야 합니다. 와인 리스트를 받으면 여기서 제일 싼 거 주세요 하기 민망하니 10만 원짜리 와인도 추가합니다. 결국 30만 원짜리 밥 한 끼가 50만 원, 100만 원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한 번 높아진 소비의 눈높이는 톱니바퀴 같아서 절대 스스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경험을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고비용 구조의 삶 속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작가님,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구십니까? 1년에 몇 번 안 가요.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네,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 가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그건 삶의 활력소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건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강박이 되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나 연인과 30만 원짜리 파인다이닝을 간다고 칩시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뭐 나를 위해 그 정도는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돈을 매달 연수익률 8% 정도의 S&P 500 ETF 같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요? 무려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30년 뒤에는요?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한 번 3시간 동안 즐기고 화장실로 보내버린 그 한 끼의 사치가 30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는 소리입니다. 30만 원짜리 접시 위엔 스테이크가 담겨 있지만 사실 그 접시에는 여러분의 10년 뒤의 자유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자유를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고 소화시켜버린 거죠. 자산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죠? 파인다이닝 한 끼보다 시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구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월급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됩니다. 지금의 쾌락을 위해 그 눈덩이에 눈을 자꾸 파먹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히 춥고 배고픈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평생 라면만 먹고 궁상 떨며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셰프의 요리, 예술입니다. 경험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니까, 인스타에 올려야 하니까, 혹은 내 처지가 우울해서 홧김에 이렇게 세상에 떠밀려서 하는 소비는 멈추라는 겁니다. 그건 힐링이 아니라 내 미래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진정한 웰스는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 통장 속에서 묵묵히 불어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5,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 그게 진짜 부자의 태도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며 침을 흘리는 건 본능이지만 그 욕망을 통제하고 내 지갑을 지키는 건 이성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호구가 아니라 냉철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예약 버튼을 누르는 대신 그 돈으로 우량주 1주를 사서 내 미래의 계좌에 예약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년 뒤 여러분은 웃으면서 그 파인다이닝을 매일 가도 타격이 없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똑똑한 경제학, 쉽게 읽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